한 아이돌 가수가 공개적으로 기존 가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해당 가수들은 명예훼손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음원 사재기 논란은 사실 그리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이미 한간에 많이 떠돌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원 사재기라는 것은 이제 브로커한테 돈을 줘가지고 네. 그 음원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이제 불법적인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논란은 됐는데 논란이 되면서도 법적인 해결 방안이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입는 그 음원 사재기에 의해서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는 이제 다른 가수들이 이제 결국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음원 사재기 부분이 자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걸 도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브로커들한테 이제 돈을 줘서 음원 사재기를 하면 순위가 이제 올라가죠. 네. 근데 이제 이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가령 일단 순위를 올려놓고 네. 내가 이렇게 순위를 올려놨으니까 음원 수익을 우리 배분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청을 거부하면 바로 음원의 순위가 떨어진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 순위 조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음원을 사지 않는 밤에 이것을 이제 사재기를 하면 순위가 이제 빨리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일단 순위가 올라가면 순위가 높은 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호해서 듣게 되고 네. 이것이 이제 낮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순위가 이제 그대로 좀 유지가 되니까 음원 사재기에 대한 유혹에 이제 많이 빠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을 주고 결국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많이 만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돈을 주고 음원 순위를 사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제 음원 그 서비스 업체는 한 아이들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음원을 사거나 하면 네. 이것을 이제 알게 돼서 차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고요. 수백 개의 많은 그 유료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공기계나 뭐 PC나 핸드폰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려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들고 또 이것은 이제 외국 해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적발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결국은 1위를 하는 데는 뭐 3억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0위권은 얼마, 20위권 얼마, 50위권 얼마 이렇게 이제 액수가 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팬덤들도 음원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팬덤들이 이제 팬클럽들이 모여서 네. 야 우리가 저 음원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사자. 그러면 이제 많은 팬클럽에서 음원을 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팬덤들이 모여서 결국 다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음원 사재기는 아니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러 정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나요? 결국 이제 음원 사재기는 이제 엄연한 불법이죠. 네. 근데 이제 밝혀지면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음반이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네. 결국 유통하는 음반을 판매량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제 구입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제 구입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음원 사재기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법에도 네. 컴퓨터 등 이제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결국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 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이제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면 정보 처리 업무의 피해자가 그 음원 서비스 제공업체죠. 네. 근데 음원 서비스 제공업체는 음반 사재기로 음원 사재기로 결국 수익이 올라가니까 결국 본인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올라가는 음원 사재기를 한 가수나 소속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전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니까 사실은 음원 사재기로 순위에서 피해를 보는 다른 가수들 네. 사실은 그것만 아니면 자기가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다른 가수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다른 가수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 가수 그 음원 사재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그 가수도 네.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마케팅을 맡겼는데
그 업자가 음원 사재기를 할 줄은 난 몰랐다. 이러면 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음원 사재기인 줄 알면서도 결국 한 경우 네. 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마케팅을 맡겼는데 음원 사재기를 그 업자가 했다 그러면 가수는 또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해당 가수들이요.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음원 사재기 맡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음원 사재기의 의혹을 받는 실명이 거론된 가수는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결국 사실적 시한 명예훼손으로 결국은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허위 사실을 갖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다. 이러면은 더 중하게 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형사 고소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죠. 네, 사실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음원 사재기 문제들은 좀 K-팝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요소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경찰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문제는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소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음원 서비스 제공업체도 본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그 소속사나 가수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가수도 피해를 보는 가수도 결국은 이제 의혹만 제기했지 실제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문체부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고발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현재 문제는 누군가가 고소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음원 서비스 제공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제공할 게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별로 축적이 안 돼 있어요, 데이터가. 네. 그 자료도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음원을 누가 구입하느냐.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또 제공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어떤 상당한 혐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신원 확인을 하기가 또 어려워요. 네. 또 이것이 이제 해외 서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면 실제적으로 국내 수사권이 거기까지 미치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소도 잘 안 되고 네. 또 실상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해서 확인하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음원 사재기의 의혹을 받는 가수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네. 네. 그러면 이게 음원 사재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사가 시작은 되겠죠. 그래서 근데 또 의혹을 받는 가수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만 얘기하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조사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사도 지금 시작하기가 어렵고 막상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데이터도 축적이 안 됐고 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음원 사재기 산 그 개인들의 신원 확인도 어려워서 수사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음원 사재기 문제는 수고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얄팍한 심리, 이 두 가지가 사실 문제의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성경적 가치에는 완전히 위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 이 성구처럼 제작사나 유통사나 이용자가 합심해서 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결국은 이제 음원 사재기가 결국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비단 음반 시장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와 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저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